자, 북이 연일 지금 도발을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어제 지금 6.15 20년 메시지를 이렇게 발표하면서 협력 사업을 되찾자, 남북이 신뢰로 극복을 하자, 대결의 시대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 독자적 협력을 언급을 하며 그것이 돌파구다. 또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해 호응을 해달라. 그리고 남북 사업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을 갖다가 당부를 했습니다. 남북 합의 국회 비준이 됐다면 하면서 국회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준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문에 이런 담화가 끝나자마자 북한의 총참모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남북 합의한 비무장지대에 군을 다시 진출시키고 전선을 요새화하겠다. 그리고 인민들의 대남 삐라 살포에 협조할 것이다. 즉 북한도 삐라를 뿌리겠다고 찌질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행동 계획을 작성해서 당 중앙군사위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 합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공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김여정이 발언 이후에 이 총참모부가 당 중앙위 통전부와 대적관계 부서들로부터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의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하면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행동을 하겠다. 즉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해서 문의 말들을 정면으로 깔아뭉갰습니다. 그래서 또 등장하는 이야기는 북한군이 재배치되는 지역이 개성공단일 가능성이 있다. 이 개성공단은 서울까지 최단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아주 통로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2003년에 개성공단을 착공하기 전까지만 해도 개성과 판문점 일대는 2군단 소속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 등의 북한 부대가 있었고, 이 부대는 개성공단 착공에 따라 15km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마치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북이 엄청나게 남측에 이 선심을 쓴 듯 생색을 냈던 문제죠. 그래서 북이 유사시에는 개성을 서울을 침략하는 최단 코스로 보고 개성에서 병력과 장비를 집결해 문산을 거쳐서 이 서울로 진입하는 개성 문산 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철거를 예고하면서 개성 지역을 다시 지금 군사 기지화한다. 그래서 개성공단 철거를 통해 이 군을, 북한군을 최첨단 배치하겠다. 그러니까 가장 앞쪽으로 배치해서 남측을 위협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북한군이 폭파하겠다라고 위협하는 개성연락사무소가 100억 들어간 줄 알았더니만 건립 비용만 178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참 이 조그만한 건물에 건립과 개보수에 178억이 들어갔고 운영비만 96억이 지출됐고 올해도 64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의 아주 친화적인 문정인조차도 군사행동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한한상, 문성근 등이 참여하는 단체 평화여행 2020이라는 데는 북한의 원산 갈마지구에 10,000명 이상 보내겠다. 지금 한국이 종전선언을 갖다가 이렇게 결의하자, 이런 국회 움직임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문재인은 철도를 연결하겠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또 북한의 금강산에 지금 이 관광객을 보내겠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한한상이나 문성근이가 관여하는 단체는 김정은이가 핵심적으로 개발하는 원산 갈마지구에 10,000명의 관광객을 보내겠다. 지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지금 북한에 돌아가는 움직임을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입니다. 북한이 지금 경제가 숨도 못 쉴 상황이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어렵다. 경제 제재의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됐고, 그리고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6%가 예상이 된다. 이러니까 지금 북이 실존적 위협을 느껴서 문정인이처럼 이래 굶어 죽거나 싸우다 죽거나 해서 나온다는데, 저는 이런 말들이 좀 황당한 소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어려운 부분은 사실이지만은 앞으로도 버틸 여력이 있고요. 북한이 굶어 죽게 돼서 저런다는 것은 북한의 행동을 끊임없이 이해해 주자라는 입장에서 등장한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 김정은이가 안 나타나는 그는 트럼프하고의 동급인 황제고, 그리고 김여정이를 왕으로 만들어서 문재인하고 상대케 한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이제 핵과 ICBM을 가져서 미국과 동등한 세계 최강대국이다. 이런 식의 환상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도발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배경에 또 한편으로 북한의 지금 김여정을 갑자기 후계자처럼 저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 김정은이가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어떤 상태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 정권이 북에 모욕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때문이다. 북한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미국이 목을 쪼아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대북전단을 막아야 되고, 미국 보고 개성공단을 허용하고 금강산 관광도 허용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북을 끊임없이 이해하는 것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웅가리우스를 아주 기분 나쁘게 모욕함에 따라 대깨문들이 화가 좀 났습니다. 육안에 주방장까지 나서가지고 문을 향해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를 떨더니 이런 심한 말을 하고 막말을 하니까 도를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류관 주방장이 최근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에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 그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더니 돌아가서 지금까지 한 일이 없다. 자, 2018년 9월 달에 남북 평양 정상회담 때 옥류관에서 문가리우스가 평양 냉면을 먹었죠. 그래서 친문 지지자들은 이것들이 우리 대통령에게 빡치다. 북한에 미사일을 날리고 싶다. 미친 엑스들. 벌레가 사람 흉내 내느냐. 그리고 남조선과 결별 운운한 김여정에 대해서도 인간 아닌 것들을 인간 대우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김여정 너 돌았냐. 그래서 원래 대개문들은 문재인에 대해서 누가 건드리면 발칵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문을 지금 인간 이하로 이렇게 대우하니까 문가리우스한테 식당 주방장까지 나서서 모독하느냐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상징인 평양냉면이 아주 요사스럽게 변신을 했다. 즉 비난의 소재로 전락했다는 거죠. 자, 오수봉이라는 옥류관 주방장이 떠들었다는데요. 이 옥류관은 60년에 이 문을 연 평양 대동강 옆에 있는 이 식당입니다. 면적이 6,000평방미터, 엄청나게 크고요. 본가는 2층짜리 한옥 양식 건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옥류관의 냉면은 가격이 다양하게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상류층은 엄청나게 비싼 냉면을 먹고, 북한의 중층은
중류층은 좀 싼 냉면을 먹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 별관 합쳐서 2,000석이고 가장 유명한 메뉴는 평양냉면이고, 이제 그런데 이 옥류관이 북한을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대외 기빈들을 접대하죠. 김대중 대통령도 여기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여기 갔어요. 뭉가리우스는 이 판문점 정상회담을 할 때인 4월 27일 18년요. 그때 정상회담 만찬 음식으로 옥류관 평양냉면이 좋겠다 해서 북한이 옥류관 수석 요리사와 제면기를 판문점으로 갖고 와서 현장에서 직접 면을 뽑아가지고 평양냉면을 이렇게 대접을 했죠. 어렵사리 평양에서 냉면을 가져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하고 김정은이 그때만 해도 뭐 크게 해줄 줄 알고 고분고분했습니다. 또 북한에 갔을 때 9월 19일 군사 합의를 맺은 날도 옥류관에서 김정은이 내외와 문재인 부부가 같이 먹었어요. 내가 늘 먹어왔던 평양냉면의 맛을 극대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냉면 외교라고 했고, 또 그때 따라갔던 이재용 등 재벌 총수를 향해 리성근이가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막말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수봉이가 한마디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냉면값 내놔라는 지금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월 27일 날 판문점 때 이 서울에 이 사람들은 만찬에 신경을 굉장히 써서 그 메뉴 선정에 이렇게 예민했는데, 만찬 메뉴로 문재인이 지금 옥류관 냉면을 말했고 참모들이 200kg가 넘는데 어떻게 면 육수를 따로 갖고 와가지고 퉁퉁 부은 음식을 내놓겠냐 했는데, 무는 부른 냉면이라도 먹겠다 했고, 한 참모는 그래서 어려운 정상회담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문의 의지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옥류관 제면기를 이 판문점으로 들고 와서 만찬에서 냉면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5개월 뒤에 평양에 갔을 때 이슬주는 북한에 찾은 사람들은 다 냉면 달란다고 자랑했지만은 옆에 테이블에서는 리성거이가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이랬는데 옥류관 주방장이 나서가지고 지금 냉면값 내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냉면을 먹는 거하고 냉면을 처음 먹는 거하고 이 차이가 뭐냐. 자, 무는 냉면값을 못한다라는 소리를 지금 북한의 주방장한테 처먹는다라고 들었습니다. 당시 재벌 총수들은 북한에 가가지고 엄청난 전날 밤에 술을 먹었대요, 북한이. 그래서 북한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술 먹으면서 한마디 해야 되는데 말 안 하고 시침이 뚝 떼고 있었어요. 왜? 미국의 제재도 있고 위험하지요. 그러니까 그날 점심때 이성거이가 냉면값 이야기한다고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한 언론에 보면 한때 아주 자주 다녔던 서울의 유명한 냉면집, 대체로 이제 이북에서 내려온 냉면집이죠. 20년 동안을 단골로 다녔는데 한 번도 감사합니다 말을 듣지 못하고 표정이 뾰루둥한 주인 표정이 있었고, 파는 사람 우위로 손님은 빨리 처먹고 빨리빨리 일어나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자, 이번에 결국 이 평양냉면이 그 잘난 서울의 냉면집 같은 그런 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뭉가리우스의 냉면값은 얼마일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북이 서해 무인도를 점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점령한 뒤 협상에 들어간다. 자, 저는 북이 서해 무인도를 미사일로 때려서 미군 기지가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해 무인도가 점령을 당하든 또 미사일로 피폭을 당하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건데, 뭉가리우스의 평양 냉면값은 한국의 이 섬 하나가
박살나거나 점령당하는 게 아닐까 지금 우려됩니다.